자, 윤석열의 어처구니가 없는 유례가 없었던 신년사에 관한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 2023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나 관련된 거나 또는 12구 이태원 참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없어? 이제 아예 약자도 빠졌어. 이제 다 죽어야 돼. 그냥 자유야. 약자는 다 죽어야 돼. 대기업과 김앤장의 자유만 설파하고 있어요. 약자는 그냥 그 선거할 때 그 개돼지들만 이용하면 되고 약자 이제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그렇게 안 챙겨줘도 약자들이 자기가 약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팽당한 줄 모르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최고다 이러고 있다는 게. 빨갱이는 다 때려잡고 잘하십니다 이러고. 야, 우리 대통령 덕분에 조만간 거지 되겠어. 거지 체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가? 아니요. 본인들이 거지가 돼가고 있는데 거지가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끔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장 앞선에서 처맞고 있는데 본인들이 맡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왜? 다들 뭐지? 그럼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왠지는 그 피해가 모르겠어. 오면 전 정권 탓하잖아요. 왜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제 축구 유튜브를 보다가 축구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이래도 된다, 이래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의견이 많은데. 너 댓글 하나 쓰지 그랬니? 조기 축구회 하는 검사님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심지어 축구 감독도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뽑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대통령 뽑을 때는 그냥 야 빨갱이도 잡아 죽여 부동산 올려 끝 이걸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신년사가 나와도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노동자 때려잡겠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죽은 사람도 얘기 안 하고 북한 얘기도 안 하고. 뭐 그거 안 하면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한 얘기 중에 정말 짜증나는 얘기들이 있어서 특히 경제 부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출의 방점이 찍혔대요. 수출로 극복을 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대기업한테 돈을 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400억 달러를 지원. 500억 불이요. 500억 불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빈살만이랑 했던 계약하고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야. 헐.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사우디에 우리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털렸네. 한화은행 돈으로 갖고 가서 먼저 그 사업하겠다는 거야. 그 사업하는 기업들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거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거래요. 선생님, 와. 이런 류의 사업을 하겠다는 건 지금 서울대 하파들 하는 원전 사업하고 하나랑 짝짝꿍하고 하는 뭐 방산 수출, 뭐 내가 보기에 지금 군대가 방산청 없애가면서 아주 기민하게 이쪽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장사를 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유들한테 지들이 해먹을 수 있는 유들한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노동교육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거야. 사실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노동이나 교육, 연금에 있어서 완벽하게 최상의 상태를 이뤄놓은 게 아닌데 이걸 개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거 중국하고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결국. 중국이랑 하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의 어떤 그 중거리나 이런 게 아니라 돈만 찔러주면 손잡고 하겠다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얘의 아이디 이런 그 워딩 안에서는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사법치주의 뭐 이런 얘기 꺼내거든요. 더럽게 법치 좋아해. 아주 네. 그냥 법정에서 만나자. 노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지금 노사가 법치주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랑 상관없죠. 즉 법으로 까 눌러갖고 노동자의 권리, 뭐 임금 인상 요구,
노동쟁의 등을 완전히 다 부시겠다는 거, 교육에 대한 거는 개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취업해야 되잖아. 취업점 코딩 배우고 반도체 배우고 역사 이런 거 배우지 마. 시민의식, 사회 이런 거 배우지 마. 이런 식으로 교육에 대한 차등화를 되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개혁이요? 결국 연금 개혁 갖고 뭔 하겠어요? 국민들한테 들어줘야 될 연금 줄이고, 그러니까. 연금 비용 늘리고. 아니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연금을 더 주겠다는 소리야? 그거 아니잖아. 깎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걔 악이지. 그게 왜 걔 당연하지. 혁이야? 다 네가 말한 거 지금 다 걔 악이야. 이게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지속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속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익을 높은 사업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든가, 투자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어주든가, 아니면 있는 사람한테 많이 걷든가. 더 많이 걷어서 더 보태주든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세금으로 넣어갖고라도 여러분 걱정 마시고 연금 넣으세요. 국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니들이 보수 정권이라며.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연설 자체도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대본 읽는 수준 이상은 아니었잖아요. 그거 사진을 보면 푸틴, 김정은, 시진핑이 늘 하는 거잖아. 애들은 AI로 하니까 도리도리를 안 해. 이거 사진을 보면 그냥 왔는데 이거 기자회견도 아니야. 그냥 이 방 같은 데서 자기 혼자 카메라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앉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자인 줄? 보디가드야? 몰라. 여기 누구예요 이게? 누구야 또? 아니 난 자꾸 왜 자꾸 이거 비웃음이 나오지? 카메라 여기 있잖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보고 하는 건데 이 사람 왜 앉아 있어 도대체? 근데 이 사진 야, 왜 씨. 넣은 거야? 도대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하나같이 오는 놈들도 다 쪽벌어라고 왔냐? 이거 뭐 이제 어디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야 저게? 쪽벌하고 저기 긋고 있는 게? 원래 닮아가잖아요. 트렌드를. 맨날 뭐 만나면 닮아갑니다. 야, 앞으로 아주 양복점들 아주 천 많이 들겠어요. 바지통 크게 만드느라고. 바지 거꾸로 입겠어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신년 기자회견이 없는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뭐 청와대 신축안에 불러가지고 기자들 부르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때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안에 부른 사람도 몇 명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거든요. 왜 하고 사진도 이렇게 찍혔네? 이런 표정으로 하고 도망갔어요. 끝. 아니 얼마나 개판이면 대통령실에서도 동영상을 안 걸고 사진만 걸어놨어. 이런 약간 이 사진 되게 상징적인 사진이죠. 대통령 앞날에 기자는 없다. 그때 나는 진짜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사진들 보면은 안티가 있어.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공식 사진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묘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이거는 사실 사적으로 찍어도 이런 사진 찍으면 야 왜 사진 이렇게 찍었어 할 만한 사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게 그나마 잘 나온 건진 사진이 아닐까요? 건진 사진? 건지는 법사고. 건지는 법사인데 건진 사진.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애플 아니고 갤럭시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게 화면 처리나 화상 처리 이런 거 대보면 이게 DSLR 갖고 이렇게 깊이감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에 일가견이 있어요, 전 국민이. 네, 왜냐하면 진짜 휴대폰으로 다 본인 셀카는 기본적으로 찍고 애기들도 3살 되면 자기 사진을 찍을 줄 알아요. 제 조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이돌 팬들 DSLR 흔히 대포 카메라 퀄리티 기자들보다는 좋거든요. 아니 이게 왜 이 사진이 형편없는 사진이냐면
저기 천장이라든지 바닥 배치 선 있잖아요. 네. 이걸 왜 이렇게 찍어요? 저거를 각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찍냐고요. 일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배치도 없고 지금 병풍이 중심이야. 사진의 중심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찍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거는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 그 주말에 불렀잖아요. 네. 한 컷은 나와야지. 예? 한 컷은 나와야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카메라들은 대통령을 찍고 있었고 이거는 보좌관 하나가 얘네들한테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하나 휴대폰으로 찍어준 것 같다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공식적으로 내면 안 되죠, 이 사진을. 대통령실 사진입니다. 공식 사진입니다. 나 같으면 우아래를 좀 잘라갖고 와이드 형태로라도 편집이라도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은 손가락 많은데 이 천장에 있는 저기가 더 커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도. 위 헤드룸하고 바텀하고를 왜 이렇게 많이 찍냐고, 많이 두냐고. 여기 청와대 여기 뭐 어쨌든 여기 뭐 비서실? 아무튼 뭐 여기 간부 들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놨지? 앞에 뭐 묻혀 놓든가. 뭘 좀 이쪽에 해둔가 뭐 아니면 옆으로 좀 해뒀든가. 이게 멀쩡하게 이렇게 옆으로 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아우 씨. 단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항문침을 맞고 다니는지 왜 다리들이 저렇게 다 벌어져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아무튼 네. 이런 모질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오고 나니까 언론이 쉽게 말해서 너무 짧아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나도 혹시나 신년사 한다 그래서 생방송을 하게 돌렸어. 근데 기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나? 그게 아니라 너무 빨리 끝내버려가지고 지네들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야. 아니 사실 할 말이 별로 들을 많이 없고. 그럼 뭐 설명할 얘기가 없어. 그 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고 안 좋은 말밖에 없어요. 아니 연설 비서관을 자르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삐져가지고 더 성의 없이 연설문을 써 지금. 나 니들 한번 당해봐라. 니들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랴. 아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자회견은 안 하고 조선일보와만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걸로 이게 알려졌고요. 뭔 지랄이야. 신년사는 10분도 안 하는 놈이. 또 혼자 떠들었겠죠. 네, 조선일보는 이걸 5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참 근데 정말 일면에 최고로 큰 거짓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겠다. 미국 미쳤냐? 이게 말이 돼? 아니 미국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미국이 핵전력을 누구하고 같이 공유를 하거나 아니 뭐 언감생심 뭐 거기에 배치에 대한 정책에 대한 거 한 번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야 얘는 지 거야. 사실은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될까? 이런 그렇지. 생각이 우리가 그거를 해줘? 그런데 야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 뭐 한마디 해줘야 돼요. 이 정도 되면. 하여튼 참. 아니, 미국에서 한마디 지들끼리 하겠지. 역시 이 새끼는 안 돼. 그게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북쪽 동생이 열받아갖고 탄도 늘린다. 한국은 대놓고 우리의 직접적인 적이다. 막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직하면 이 국제관계 리포터 쓰는 애들이 야 이런 한국에서 전쟁 나겠는데 이러고 있다고. 근데 진짜? 거기다 대놓고 신년사 끝나고 이 새끼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일본이랑 안보 협력을 맡아서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거야. 아니 외놈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동포랑 싸우겠다는 소리를 대통령이라는 놈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우리 언론이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진짜 더 안 되는 게 북한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럼 근데 일본하고 해서 우리 영토에 미사일 쏘겠다고? 도대체 무슨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과 일본 간의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이 발생하게 됐을 때 한국이 북한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외놈을 구하러 일본 놈하고 손잡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